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공수처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법 경찰 면접에 나오면 과연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공수처법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선한 법인가 악한 법인가, 이걸 두고 우리 사회는 논란이 많습니다.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둘러갈라져서 나라가 거의 두동강날 지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킬 때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걸 접근하기 전에 먼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일어났던 복잡한 사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내용들인데 사건들입니다. 2019년 4월 22일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강경투쟁을 결의해서 이미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의 구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25일은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국회에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발생해서 국회의 경호권이 발동됐고, 4월 26일에는 국회의 경위와 방호과 직원들이 빠루와 망치 등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반대파의 어떤 저지선 방어선을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뚫지 못했습니다. 이 빠루와 망치로 저지선을 뚫는 어떤 장면들이 언론에 그대로 나와서 볼성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경에 헌정사상 최초로 이 공수처 법안이 오프라인 형태가 아닌 전자입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원가에 접수되었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준말이 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서 30일 이틀에 걸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속 통과 의안으로 지정됐다는 얘기죠, 패스트트랙은. 그리고는 그동안엔 4월달, 5월달, 6월달 쭉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이 있다가 작년 12월 30일이죠. 2019년 12월 30일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재석 177명에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는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때 권은희 의원도 공수처 법안을 냈었는데, 두 개의 법안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하는 규정, 이거를 만드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백혜련 의원안이 공수처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5일에 공수처가 설립 예정인데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임무 또는 정의는 뭐냐? 공수처의 임무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 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거나 일부 고위공직자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입니다. 헌법상에 인정된 국가기관은 아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알아두십시오. 법률 명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 또는 기소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기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법원 공무원 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많이 나오고, 직업 공무원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원 소속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 그 다음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 상급 이상 직업공무원, 그 다음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그 다음에 장성급 장교, 원스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장들이죠. 장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까지, 금융감독 원장, 부원장, 감사, 이런 사람들하고 그 일부 가족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찬반 논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논거입니다. 폐기해야 된다 하는 논거입니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에게 위험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자유한국당 또는 미통당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정책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합니다. 구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위원 구성이 어찌되나 한번 볼까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기타, 여기 교섭단체 아닌 기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이렇게 해서 7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정책 중립성이 보장이 될 수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성향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직 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당연히 친여 성향이죠. 친정부 성향. 법원행정처장 조재현, 이분은 대법관이면서 법원행정처장입니다. 2017년도 7월에 임명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친여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당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당연히 친여 성향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박경준 변호사는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 4명은 당연히 친여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씨는 2019년 2월 달에 자체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이분의 성향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교적 중립적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발언 중에 공수처장은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봐서 이분은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변호사협회 안에는 민변과 한변 같은 어떤 변호사 단체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민변 이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거의 친여 성향이 강하죠. 만약 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씨가 민변 성향의 민변 소속의 변호사를 추천하게 된다면 친여 성향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누굴 추천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인데 미통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될지 미통당에서 1명 추천하고 기타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통당에서 1명 추천하고 다른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된다면 이 야당들은 사실은 친여 성향이 약간 가까운 야당들이 많죠. 뭐 정의당 이런 야당들 있죠. 만일에 그렇다면 친여 성향이 5 내지 6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추천위원 구성이 정책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는 참고로 아까 교섭단체에도 2명이라고 그랬죠. 교섭단체에 2명, 기타 교섭단체에도 2명인데 교섭단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그다음 미래통합당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정의당, 국민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기타 당은 비교섭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섭단체 21명의 국회의원이 연대해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야당 추천 몫으로, 이 사람 추천 몫으로 1명의 후보 추천위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 논거입니다. 추천된 2명의 최종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처장을,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므로 결국에는 처장 자신도 정책 중립이 보장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이 보장되기 어렵다. 자, 공수처 수사검사 구성의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5명의 공수처 검사 정원이 있는데 과반수까지는 검사 중에서, 과반은 변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변호사 중에서 임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검사 중에서도 친여 성향의 검사, 또 변호사 중에서 민변 쪽에 있는 변호사를 많이 임명하게 되면 결국엔 공수처 수사검사도 대통령의 측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5번째, 마지막 논거입니다. 형사사법기관을 장할 우려가 존재한다.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경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고위 공무원들은 현 정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왜? 판사, 검사 높아도, 경무에서 높아도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뭐 경찰청장이 갖고 있고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직에 가려면, 좋은 자리에 가려면 청와대 눈치, 대통령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만 수사를 하게 되겠지만 과연 공수처가 검경 위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면 절대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독재나 신전체주의 국가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공수처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